지금 농사철이 한참이어서 제가 대표장 우리 의장님을 대신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농민들은 또 새로운 국면들이 참 많이 맞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시겠지만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 이 문화에서 이제 집밥을 먹는 문화로 바뀌면서 우리 농업의 중요성 그리고 농산물이 아주 좀 소비가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식당에서 먹었던 김치 이런 것들이 수입산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업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또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맞추어서 특히나 정책적으로도 우리 농업에 대한 중요성들을 좀 많이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도 이미 기초부터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농민기본법 제정 운동부터 시작해서 농업의 이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해나가는 기회로 삼고자 하고요. 또 경남에서는 특히나 농민수당 쟁취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 농민수당에 대한 것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많은 시민들과 또 우리 농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농민수당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민주노총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사회 전반의 문제들이 계속 좀 촉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 기업들이나 경영 쪽에 계신 분들은 정부가 거의 300조 원 넘는 유례없는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현장에서 땀 흘리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와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길거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계속 더 강화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던 것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에서 민주노총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의제를 들고 지난 2월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전태일 3법에 대한 요구들을 계속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주요 핵심 의제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도 그 포함시켰던 중대재해기후처분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은 올 연내 안에 반드시 예를 들면 법 제도화시켜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거나 노동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민주노총이 올해 하반기를 통해서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전태일 3법이 아주 아이로 핵심 협약에 비춰보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는 부족한 이 사태들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더 압박할 수 있는 계약안들을 지금 만들어내겠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총을 비롯한 대한상의라든지 이런 단위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노조법 또한도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계약안들을 만들어서 자본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에 더불어서 저희들은 전태일 3법을 법 제도화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정부를 비롯한 야당이나 경총, 경영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약안들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들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10월 24일 전국 동시다발 계리대를 중심으로 또 11월 14일 전국 노동자대 그리고 민중대회까지 이어서 함께 힘있는 투쟁들을 통해서 정말 노동력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들을 계속하겠다는 계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 관련돼서 우리 6.15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평화 문제 상당히 중요한 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지금 한반도의 이제 전쟁의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그 방위비 분담금,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민생 복지에 이렇게 돌려서
우리 민중들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지금 미군이 이제 이 땅에 들어온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전국 각지 중요한 각지에 지금 세군령 부대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대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이제 평화가 이 한반도 정착될 때만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화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 위기 관련된 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박종근 공동대표입니다. 한 3분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33살부터 환경운동에 관여한 지가 했고 지금 69이니까 36년 동안 환경운동을 해왔는데 요즘같이 정말 좀 참담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뭐 정말 열심히 데모도 많이 하고 네, 돈도 많이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사실 했는데 이 기후위기가 이 상태에 오게 된 것은 지금까지 한 우리 환경운동이 완전히 헛됐다.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참담할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노동자, 농민, 어민들이 이제 우리 민중들인데 기후위기 시대 때 가장 빨리 피해를 보고 가장 빠르게 강력하게 피해를 보는 것이 노동자, 농민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지금 절대절명의 시기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도 그냥 막연하게 기후위기를 생각하겠지만 과학적인 데이터,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50년 전부터 70만 년 전 이산화탄소 농도 알고 지금 농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 농도 추세를 보면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지구상 농도가 400ppm을 넘어서 지금 417ppm까지 갔습니다. 417ppm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450ppm이 되게 되면 지구 평균 온도가 2도가 올라갑니다. 2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재앙입니다. 대재앙이 시작되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도 올라갔는데 요즘 상태거든요. 1.5도는 아마 5년 내내 1.5도 정도에 오를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럼 450ppm이면 이게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빙하 시대 때는 200ppm이었습니다. 200ppm. ppm이니까 100만 분 1이죠. 그 0.045%가 되면 이제 절망입니다. 그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0.417까지 갔기 때문에 0.417, 417ppm인데 이게 1년에 한 3ppm씩 오르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10년이면 30ppm 오르게 되죠. 근데 그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산불을 끌 수가 없고요.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 더 강력한 태풍이 올 수밖에 없게 되면 조철호 박사 말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는 고통을 당하지만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있지만 이게 기후위기가 재앙이 시작되게 되면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텅텅 비게 됩니다. 인간이 재앙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재앙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게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다급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민중을 구하려고 하면 기후위기는 반드시 막아야 되고 그 막을 길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희망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막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속도가 늦어서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보 정당을 대표해서 진보당. 예.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11월이 되면 이제 민중대회를 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중대회가 정말 민중이 어떤 주인이 되는 또 민중이 삶이 보장이 되는 이런 사회면 오히려 이제 민중대회가 축제장이 되고 더욱더 민중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우리 민중의 아우성들이 소리치고 곳곳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런 민중들의 삶이 파탄나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민중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7년 촛불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정권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속에 이제 민중의 삶과 민중이 정말 올바르게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또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그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나라에 돼야 되는가 이걸 다시 되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동시다발로 지금 민중대회를 경남에서 힘있게 추진합니다. 이번에 각계각층의 모든 민중들의 요구를 담아서 반드시 우리 민중이 주인이 되고 민중이 참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한 힘있는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 남은 우리 대학생들 목소리도 민중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대학생의 경남지부 대표 김서영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 대학생으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도입되면서 지난 한 학기 대학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학 안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자치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들이 중지되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로서 누릴 수 있는 대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누리지 못했고 그 과정 속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 학교와 이제 싸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것은 단순히 학생들과 학교의 싸움으로 이어지면 안 될 것 같다. 단순히 학교와 학생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무언가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생으로서 저는 참여하게 되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요새 통일 골든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선언문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이 있었던 이후에 저희 대학생들은 반드시 금강산에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이 된 지금 저희는 많은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금강산 관광 개선공단 사업 등 많은 선언문의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국가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선언들을 모두 이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꼭 금강산 관광을 내년 안에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민중대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11월 14일 전국 동시다발로 곳곳 강력시에서 그리고 서울에서는 100군데에서 100명씩 모여서 전국 민중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개최될 겁니다. 경남은 현재 창원과 진주권역 그리고 거제권역을 비롯한 두세 군데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남을 대표해서 창원, 진주는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1월 14일 민중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제목에 있는 그대로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불평등 해소, 평화실현, 문재인 규탄 목소리를 전달해서 민중이 행복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예, 박은호 경남지부는 상임 대표님부터 기자회견 나누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자회견문은 자료로 대표님들 참여를 하시고 뒤에 부분만 그 구호로 된 부분만 읽을 테니까 그 전에 그 발언을 하자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었었는데 실제 느끼는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도둑마정밖에 안 돼요. 그걸 촛불정부라고 자인을 하는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은 촛불로 일어선 국민들을 우롱하고 촛불 혁명을 도둑질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노동자, 농민들 실질 노동을 위한 입법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재벌을 위한 법밖에 만들지 않는 게 현재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분노에 가득 차가 있습니다. 정치 문제도 많은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도
민중을 위해서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마저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들을 담아서 원래 서울에서 올 봄에 전체적으로 논의가 있기는 한 30만 이상을 모아서 민중대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정부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각 지역으로 분산해서 하는 김에 지금 지역은 지역 문제들을 가지고 할 겁니다. 경남 같은 경우도 보면 노동 문제만 보더라도 실지 거제조선소에 그 뭡니까 방위 사업 분야 배역 같은 거 만드는 걸 지금 현대에서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서 TV도 계속 나오고 국회에서 그 질문을 아마 현대로 가는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대우로 올 것 같는데 그게 7조 원이 넘습니다. 한 8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저희 거의 경남에 고스란히 주민들이 일해서 먹고 살 건데도 아직까지 경남도에서 입장 하나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홀박 빼앗기고 경남 굶어 죽게 생긴 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역에서 이번에 민중대를 개최하는 김에 강력하게 도청에도 요구를 하고 우리 요구를 전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중의 고통, 민중의 북을 울려라 2020년 경남민중대 뒤에 글자 두 번씩 따라주세요. 노동개혁 중단하고 전태일 3법 입법하라. 세 번씩 할까요? 예. 식량주권 확보하고 농민기존법 기본법 제정하라. 노점 철거 중단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국방 중기계획 철회하고 국방비를 민생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라. 해고를 금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실행하여 사회안전망 확대하라.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노동자 기금을 설치하라. 분단학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기하라. 평화협정 체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하자. 일본 상견정기 먹튀폐업 한국 사년 청산 철회하라. 경남도민의 생명 위협하는 진해 미군 세균부대 추방하라. 경상남도는 기후위기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예, 이런 요구안을 담아서 경남민중대를 할 생각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경남민중대 준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남에 각 영역들에 계신 대표자분들 계신데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